안녕하세요. 대원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서로 공격을 하는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유엔 학교를 공격을 해주면서 인명 피해를 발생을 시켰죠. 때문에 이란 역시 헤즈볼라나 아니면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반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현재 정치 일정을 봤을 때 2달이 남은 시점입니다. 때문에 관련된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세적인 악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월에 공포감이 형성이 되면 환율이 상승을 해주면서 이 부분이 바로 해운주들이죠. HMM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관련된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HMM의 단일적인 이슈죠. 이 재매각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을 사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세적인 분위기가 완화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170여 발을 퍼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위지휘관 폭사 보복이다라는 얘기가 가장 근거가 크겠죠,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군도 마찬가지로 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원점을 타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관련된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과격해진다라고 하면 HMM 역시 원인지수 상승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세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24년 4월달 당시에 환율이 무려 1,400원 정도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사실 22년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고금리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환율이 상승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24년 4월달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조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던 시기와는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이 한 1370원 정도인데, 다시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된 좋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 환율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고환율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해운주기 때문에 HMM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다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꺾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4월 19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오는 업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단일적인 이슈, HMM 재매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일단은 재매각이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두 개에서 지분율이 거의 한 72%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매각이 힘들죠. 그리고 이 법정 이 자본금 한도도 60조 원 수준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제가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공유를 하겠죠. 그러니까 HMM 계속해서 저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 동네 발틱 운임 지수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강석, 석탄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 자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물동량 감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대할 부분이 6월 30일입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무역 수지가 잘 나왔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가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이
이 제조업 지표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절적인 순환 시기를 보더라도 2분기에 소비를 활성화하게 합니다. 때문에 이 물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운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기 특히 6월 30일 이 지표값을 바탕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물동량 상승, 운임비 상승까지 촉발하면 HMM 주가도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HM 같은 경우 금일 1%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 매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HMM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봤을 때, 패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했던 시기에 HMM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2분기 계절적인 사이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소비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동량도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전쟁 리스크가 계속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운임비 촉발, 인플레이션 상승,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되면서 환율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HMM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우선 현재 구간에서는 이 121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을 포인트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1선 구간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결국에 운임비랑 귀결이 된다. 2분기 이 소비량 자체가 늘어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동량 측면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HMM의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23년과 비교했을 때 2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탄탄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고, EPS 측면을 보더라도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뛰니까. 자, 그리고 BPS 보게 되면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인데 한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구간이죠.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은 결국에 이 재매각 관련된 이슈였다. 할인과 그리고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재매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른 해운주들이 더욱더 강한 모멘텀을 받아줄 때 HMM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억눌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를 만들어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재매각 관련된 이슈가 내성이 생겼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승 그리고 실적에 대한 좋은 흐름세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HMM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HMM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